지금부터 경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깜짝 놀라셨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수면 위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10월 9일에 발표를 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 추가하겠다, 높이겠다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폭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있었죠. 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양국의 관세 정쟁이 끝난 걸로 아시는 분도 꽤 많았는데 정말 잠시 유예 상태였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주말이었습니다. 네, 휴전을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4월 초에 상호관세 나왔다가 사실 이제 5월 12일 날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막 100% 넘게 올렸던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그 낮추는 걸 영원히 낮추는 게 아니고 90일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90일 세 달. 네. 그다음에 8월 13일 날 요거를 이제 기한이 다가오잖아요. 네. 한 번 더 미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관세 휴전이 갔냐 하면 11월 10일까지 휴전이 갔어요. 네. 근데 8월 13일 날 근처에 나왔던 기사들 혹시 기사 기억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야 이제 문제는 에이펙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냐 11월 10일이 이제 관세 그 깎아주기로 한 것의 유예가 종료되는 날인데 네. 에이펙이 바로 그 전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다음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오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에이펙에서 뭔가 담판이 또 있지 않겠냐. 그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치킨 게임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예된 관세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양국이 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지난주에 갑자기 중국은 더 강화하겠다, 히토류 규제 더 강화하겠다, 왜 이런 정책을 먼저 발표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물밑에서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갔겠죠. 오고 가다가 이제 뭔가 유예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고 예. 협상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 또 이렇게 예전에 꺼내들었던 히토류 수출 제재, 수출 뭐 약간 통제 같은 조치를 다시 꺼낸 거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히토류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상호관세 있고 나서 4월 4일 날 중국에서 히토류 중에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가 5월에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다시 들고 나온 건 아마 이 협상의 삿바 싸움의 일환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삿바 싸움의 네. 일환일 것이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그 전에 히토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는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중요한 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사실은 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름 때문에 예. 이거는 17가지 금속 원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사과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어허. 심지어 F-35 전투기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요. 핵 잠수함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용으로 들어간 뭐 반도체 관련된 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예. LED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지만 예. 더 중요하게는 또 군수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히토류 공급이 만약에 끊길 때 그러면 이제 히토류 공급이 끊기는 게 그럼 히토리가 전 세계 중국에만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제도 뭐 저도 이 방송 들었습니다만 네, 김준일 네. 평론가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전 세계 히토리의 매장량의 한 70%는 중국에 있어요. 나머지는 뭐 브라질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히토류를 정제하는데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중국, 값싼 노동력, 값싼 전기료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서 전 세계 히토류의 정제는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해도 미국에서 다 소화가 안 돼서 정제의 일부분을 중국에 맡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산 히토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국의 마켓 파워가 강한 그런 제품인 거죠. 그런 히토류를 지금도 규제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발끈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제품에 관세 100% 추가로 때려버리겠어. 그리고 시진핑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만날 필요 없어.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네, 굉장히 세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하는 화법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는 이제 또 처음에 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간 또 뉘앙스를 낮추면서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예, 예, 위대한 지도자고 예. 중국이 결국 잘 되자고자 하는 거니까 예. 라는 톤다운을 바로 했는데 싸울 생각은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카드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카드는 관세라는 카드 말고는 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카드를 그렇게 실제로 했을 때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미국 주식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 생각해 보면 히토리 공급이 안 됐을 때 이거 그렇죠. 공급망 문제 분명히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산 공산품들, 값싼 공산품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다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굉장히 환호하면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이 조금 중국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센 게 있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대로 예. 이번에 에이펙에서 아마 방금 전에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만날 것 같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만날 것 같은데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저번에 관세를 깎아준 것을 90일 정도 유예했던 정도의 뭔가 서로 내줄 수 있는 카드 또한 뭐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펙 얘기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먼저 좀 꺼내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만나긴 만난다고 했거든요. 네, 예. 만날 여러분 것 밤 같습니다. 사이에 만나냐 마냐 뭐 만날 필요 없어 이랬지만 지난 밤 사이에 만난다는 것으로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만나서 관세 협상 타결이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 네. 유예될 거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 관세라고 하는 게 저희는 그냥 관세라는 두 글자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수많은 품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미국이 하겠다는 게 뭐냐면 심지어는 어떤 제품 안에 중국산이 몇 % 들어가 있는지를 따지겠다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예. 관세라는 건 상당히 실행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볼까요? 트럼프 1기가 시작한 게 2017년 1월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대중관세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두 나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 조금 관세율을 내리기로 합의를 한 게 2020년 1월 정도입니다. 저 페이지 1 딜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관세 협상하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조차도 양국이 100% 그렇게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는 훨씬 더 센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 양국이 주고받았던 평균 관세율은 20%대 초반인데 네. 지금 미국의 패터슨 연구소라고 그 국제경제연구소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추산을 해보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이 한 58%, 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이죠. 이런 상황에서 관세 강도가 훨씬 센 상황에서 이것들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그렇게 녹록지 않게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에이펙에서 만난다 한들 유예를 한 번 더 하는 정도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 자,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100% 더 때리겠어라고 해도 트럼프 화법을 잘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저렇게 세게 말하고 바로 꼬리 내릴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대폭락했어요 그날? 근데 지금 미국 증시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또 달려 있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뜨거운 이유는 결국은 AI 중심의 이 빅테크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중국산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AI가 생각보다 거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있는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칼날 위에서 아주 좁게 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어그러뜨릴 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증시만 폭등한 게 아니고 미국 증시 특히 AI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이 엄청 벌었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던 심리 속에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칼날 위에서 바로 내려와 버린 게 아닌가. 네, 바로 내려왔는데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고 약간 내려왔다가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올라간 거죠. 간밤에 올라갔습니다. 예, 나스닥이 2% 넘게 다시 폭등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얘기를. 미중 갈등이 소강 상태였다가 주말 사이에 다시 불거지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까지 어제 또 올라갔고요. 금값 폭등세고 요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을 좀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주식 같은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고 음. 그리고 금 같은 건 좀 안전자산인데 보통은 둘 사이에 대체관계가 있다고 하죠. 저희가 이제 뭐 풀 안에 물이 있으면 그 네. 물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절반이면 온도가 그 중간 정도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게 둘 다 올라가고 둘 다 있는 뜨거워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느냐는 지금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집값 같은 것들의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벤치마크 금리라고 생각하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에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AI 같은 것들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고 AI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들 그런 것들이 미국의 AI를 뜨겁게 만드니까 AI에 뭐가 필요해?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많이 필요한데 잘하는 나라 어디 있어? 한국. 최근에 샘 올트만 왔다 갔네. 그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한국 주식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뜨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네.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좀 금값은 어쨌든 간에 금리랑은 좀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저희 좀 지정학적 위기들 정치적 불안정성들이 있잖아요. 네. 프랑스의 재정위기라던가 아니면 영국의 재정위기 일본도 지금 총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상황 맞아요. 물론 뭐 어떻게든 조만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에다가 이번에 미중 간에 또 단기간이지만 하루짜리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 금값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금값이 올라가는 것 최근 들어서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한편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설명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식은 올라가는 네. 거고 금리 인하가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금값으로 몰리는 네,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 네, 상승을 그렇죠. 하는. 코인은 어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왜 비 오고 나서 무릉덩이 생기면 비 거치고 나면 무릉덩이가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마르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요.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그 유동성이 있는데 이 유동성이 가장 먼저 가장자리가 마르는 데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 중에서도 위험한 자산이니까. 예. 그런 자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발언 때도 거의 하루에 가상자산 맞아요. 시총이 막 500조 넘게 우리나라 돈으로 빠졌던 게 맞습니다. 그런 건 사실 조금 주가보다도 조금 주식보다도 조금 더 위험한 자산 클래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세게 발언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주워 담으면서 다행히 어제 우리 증시는 큰 타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말 동안 우리 장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가 발언을 주워 담으면서 우리 증시는 큰 타격은 받지 않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예. 잠정 실적. 나왔더라고요.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속보 나왔어요? 12.1조고요. 매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86조. 그러니까 처음으로 80조 넘었습니다. 자, 2분 전에 속보 나왔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다시 올려주세요. 예, 기사 좀 올려주세요. 12조 1천억 원. 네, 와, 이거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주식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0조 정도로 알고 네. 있었는데 12조 1천억 원을 네. 발표했네요. 그 매출이 80조 넘은 것도 처음입니다. 86조입니다 지금. 매출은 예, 80조.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앞으로 우리 증시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투자자의 4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코스피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분간 이 AI발 또 테마가 가는 한 저희 코스피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우리나라 주식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저희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의 AI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보통 사내 유보금 갖고 있던 돈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돈들이 이제 바닥에 나면서 점점 이제 회사채 시장이나 뭐 바깥으로 지금 자금을 조달하러 나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에 환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AI 기업들의 투자랑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AI 투자 같은 것들의 불씨가 살아있고 그런 불씨가 결국
결국 우리나라까지 훈풍으로 오는 이런 관계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원래 되게 컸다가 떨어졌다 컸다가 떨어져서 맞아요. 스윙이 크거든요. 확실히 사이클이 있죠. 그리고 뭐 스윙 같은 경우 뭐 1년 반 스윙, 예. 2년 스윙 이런 게 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스윙이 기간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고사양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 이렇게 봤을 땐 이번 사이클이 좀 더 길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뭐 주식 가격에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대통령 공약이 코스피 5천이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달성 가능합니까? 뭐 5천을 예를 들어서 한 2080년쯤에 5천 뭐 이러면 언제까지 5천이라고 하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5천이라는 숫자는 조금 레토릭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얘기하다 보면 또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주식 가격은 하세요. 좋은데 주식 예. 가격은 좋은데 뭐 실물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주식 가격이 나쁘고 실물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실물 부분 약하고 주식은 조금 잘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근데 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고 네. 그런 상황들 보면 사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참 말하기 네, 복잡합니다라고 거기다- 하는 것에 네.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주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관세 협상인데요. 네. 그 어젯밤에 이제 조현 장관 외교부 네. 장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미국에다가 우리나라가 패키지를 제시를 다시 했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본 다음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나라에 다시 역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사실 저희 지금 협상 중에 좀 바뀐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지금 어제 그 직접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잖아요. 보도로만 듣다가. 네, 맞아요. 장관의 말은 이겁니다. 진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관세 협상할 때는 3,500억 달러를 대출과 뭐 대출 보증과 이런 간접으로만 투자하는 걸로 얘기가 다 끝났었다. 근데 실무 협상 들어가서 사인하라고 그러면서 종이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직접 투자가 완전히 말이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사인할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직접 설명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돈은 조달을 해와. 그럼 예.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이자를 내주건 예. 그리고 그 너네들이 한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건 이건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 패키지였다고 한다면 말이 바뀌면서 야 한국이 정부가 다 이거 달러 바꿔서 돈 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게 예. 어제 조현 장관이 처음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협상이 굉장히 꼬이게 된 큰 부분 중에 아닐까 싶고 그러면 이제 어제 조현 장관이 업데이트 해준 건 결국 뭐냐면 협상이라는 게 그 다시 3,500억 달러가 전에 캐시였다가 직접 투자였다가 이게 다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약간 대출이나 대출 보증들이 들어간 패키지.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 봐야 될 부분 그건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100% 다 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 정부랑 한국의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뭐 연기금 같은 것들이 결국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런 것도 투자 주체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펙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에이펙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게 네.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펙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내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에이펙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500억 500억 달러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라라는 그 종이에는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예, 없다. 우리가 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 달러로 환산해 보면 네. 1,000억 달러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야기들 풀어가 봤습니다.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